안녕하세요, HQ입니다. 오늘은 무려 7년 동안 대학을 가야 하나 방황하다가 결국 대학을 선택한 멍청한 청년, 바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7년이나 방황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대학을 왜 가야 하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모르겠는데 대체 대학을 왜 가야 돼?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던데 그럼 대체 대학을 왜 가는 거야? 같은 질문이죠. 고2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대학을 아예 안 가는 건 좀 무서워서 대학 입학은 했습니다. 입학하고 몇 달은 실컷 놀다가 시험 기간이 돼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전공이 저랑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을 오기 전보다 대학을 온 후에 더 대학을 다니기가 싫어진 거예요. 당시에 선배들 사이에서 저희 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돌았고 제가 공부도 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1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캐나다로 도피 워홀을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과는 없어졌습니다. 뭐 아무튼 캐나다로 도피를 왔는데 트루먼 쇼 마냥 진짜 누가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아예 캐나다에 정착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한국 사회가 싫었어요. 그때가 캐나다 간지 4개월쯤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처럼 얘기가 돌아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학교를 복학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편입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어요. 편입은 전공, 교양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학점만 채우면 편입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수업을 완전히 경영학 수업들로만 들었습니다. 제 전공은 하나도 안 듣고요. 당시에는 사업에도 관심이 조금 있었고 주식에도 관심이 있었어서 경영이나 회계 쪽 공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 전공보다 학점도 훨씬 잘 나왔고 공부도 훨씬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감하게 한 학기를 다른 전공을 듣는 선택을 한 데는 편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1학년 때 항상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던 선배 형이 있었는데 제가 그 형이랑 이야기를 종종 나눴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공이 너무 재미도 없고 시험 문제도 어려운데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성적이 그렇게 좋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의 공부 방법을 듣게 됐는데 그때가 저는 정말 이 대학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 형이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이라고 하면 사회 안에서도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저출산이 주제다라고 하면 그 형은 도서관에서 관련된 책들을 빌려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도 충격이었거든요. 보통 교수님이 쓴 책 정도는 읽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근데 책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 책의 어떤 부분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지 모르니까 결국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교수님이 주신 자료나 PPT들 예습, 복습하고 과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책을 따로 빌려서 공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책도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관심 분야가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데 강제로 읽을 수도 없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관련 주제의 책을 여러 권을 빌린 후에 자기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해서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하나를 정해서 읽습니다. 읽다가 너무 안 읽힌다 싶으면 자기가 아까 정해놓은 주제 중에 다른 하나를 골라서 다른 주제의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또 안 읽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안 읽히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읽었던 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다시 읽으면 잘 읽히는 책이 있고 그래도 안 읽히는 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정말 싫어해서 안 읽힌다고 생각하던 책도 어느 순간 다 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관련 논문도 찾아서 본다고 했습니다. 책을 따로 공부하는 것 자체도 충격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책 읽는 방법까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공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대학은 교수님이 주신 자료로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구나. 대학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 전까지 저는 대학을 단순한 간판, 스펙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잘 외워서 성적만 잘 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아무리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통째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고 해도 위에서 말한 형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생각한 것처럼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이런 형들을 이겨야 되는데 절대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한 학기를 아예 다른 전공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대학을 자퇴할까 말까를 결정할 마지막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제 전공 수업은 듣기가 싫었고 경영회계 수업들은 제가 하고 싶었고 어느 정도 흥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즉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자퇴를 할까 말까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성적이 잘 나와줬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한 과목에서는 1등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제 전공보다. 그렇게 저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니까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니까 노력하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 편입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지금 학교는 네임밸류가 별로니까 편입을 해서 좋은 학교에 원하는 과를 가서 공부를 하자라는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연도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매일 몇 시간씩 생각도 하고 동기들, 선임들이랑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편입을 해서 대학을 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인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지 말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의대를 간다고 해서 전부 다 의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제가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도 무엇 하나 보장되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전역을 하고 몇 달 뒤에 예전부터 일하고 싶어 했던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커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9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장사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평생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막막하고 미래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제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사나 사업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은 제 가치를 올리는 일이 아니라 좀 더 돈에 중점이 맞춰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때 제가 당장 하고 싶은 장사나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건 언제든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돈만 쫓는 삶은 제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최대한 머리도 잘 돌아가고 체력도 좋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를 먹고 대학을 가는 건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늙어서 장사하기 대 늙어서 대학 가기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다 어려운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대학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니까 젊을 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분야도 찾았고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대학을 가지 않고서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학을 간다고 해도 미래가 막막하지 않다거나 미래가 밝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관련 분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대학을 가지 않았을 때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훨씬 많은 것 같고 관련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10분 남짓한 시간에 요약을 해서 그렇지 이 모든 과정이 무려 7년에 걸쳐 일어난 저의 사고 과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방황하긴 했네요. 그 유튜버 김벌레님이 LC이라는 맨몸 운동을 무려 184일 만에 성공하신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많이 느리거든? 남들 하는 시간 2배는 더 걸리는 것 같다. 근데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도착 지점은 같으니까 운동이든 공부든 음악이든
네가 하는 어떤 것이든 하루에 0.1cm씩 같이 전진해보자. 이 영상 보고 진짜 눈물 찔끔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7년을 방황하고 앞으로도 방황할 테지만 저만의 템포로 천천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남들보다 늦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템포로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가 거꾸로 태어났건 어쩌다 거꾸로 서게 됐건 내가 보는 길이 앞이다. 앞으로 걸어라. 감사합니다. HQ였습니다.